예, 오늘도 여러분께 날카롭고 시원하게 정치권 이슈 해설해드릴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완구 이제 전 총리가 됐는데요. 이완구 전 총리의 이임사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여백을 남기고 떠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완구 총리로서는 지금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는데 그의 표정과 말의 흐름에는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깊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8인 리스트 중에 금액이 제일 적거든. 드러난 것 중에. 드러난 7억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완종 회장이 일방적으로 적은 거죠. 예, 7억, 3억, 2억, 1억, 10만 불. 예, 그래서 자기는 3천만 원이니까 나는 억울하다는 그런 억하지심을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지금도.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로 드러나오는 이런 일련의 직접 또는 정황 증거에 의하면 제가 변호사로서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경솔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드러난 것으로도 그는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사법 처리까지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그 근거가 법조인으로서 어떤? 그 근거는 여러 정황이 있잖아요. 비타박스에다가 3천만 원. 그것도 뭐 아직까지 밝혀진 게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잖아요. 다 목격자도 있고 그게 다 정황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드러난 것으로서는 이완구 씨와 이 홍준표 지사는 오늘 현재로서 사법 처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와 증거가 있어요. 확보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완전한 확보는 이제 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에 과거 관행으로 미뤄와서 이런 정도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법처리 수순으로 갈 예. 수밖에 없다. 그 이완구 씨는 그러함에도 내가 유탄을 맞았다 하는 이런 이제 억울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지요. 그동안에 말을 많이 바꿨고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도 도덕적 흠결이 많이 생긴 데다가 이번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증거인멸적 분위기를 많이 조성도 했고 더 이상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총리로서 영이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사법 처리라 별개로 그는 이미 총리로서 자리 지키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오늘 저렇게 물러난 데 대해서 본인은 억하지심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사법 처리의 수순을 대기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근데 물론 본인은 아직 수사 중이고 본인은 상당히 받은 적이 없다,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목숨은 본인이 자백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내 귀에는 들려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직접 또는 간접 정황 증거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말이 참 우스꽝스럽게도 들리고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거가 들려면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그랬는데 지금 저 경우에는 제공자는 죽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갖고 간 사람, 그것을 지켜본 사람, 이게 다 직접 증거예요. 그 정도 얘기하고. 예,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 증거는 우리가 검찰 수사를 밝혀줘야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복통하고 뭐 위경련도 일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빨리
수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자마자 거의 수용한 것이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용해야지요. 16일 날 출국할 때 김무성 대표에게 귀국해서 총리 신상 문제를 결정짓겠다고 했는데 12일 동안 국내에서 1년의 소용돌이가 있었고 이완구 총리 자신이 그 자리를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져버렸기 예. 때문에 그 수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당연히 다른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건 정치공학적인 얘기지만, 사실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여당, 야당이 만나가지고, 물론 그게 이제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략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완구 총리가 좀 더 총리로 있으면서 계속 야당이 흔드는 것이 선거를 앞둔 야당의 전략으로는 맞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이 대결과 투쟁의 정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결, 진영 대결, 투쟁이니까 선거도 투쟁이지요. 아마 야당이 지금 신 교수님 말대로 좀 조급하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일 모레 있을 4.29 재보궐선거 4개 선거구에 야당이 유리하게 끌도록 국민들에게 자극제로서 그런 공세를 취한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또 야당으로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더 이완구 총리가 총리로 있으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낫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성병화 해가지고 계속 긁어 먹겠다는 뭐 그런 뭐 계속은 아니지만 하여간 선거 때까지는 그래서 야당의 지금 전략, 카드를 잃어버린 셈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의 전술에 대해서 내가 뭐 깊이 안 따져봤어. 예. 근데 어쨌든 지금 4.29 재보선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이제 호남에 가서 호남 총리론, 이제 후임 총리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얘기가 나온 게 호남 총리론 얘기거든요. 그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의 호남 총리로는 내가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그것이 호남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리가 없어요. 무슨 장난처럼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254개 이 지역구가 있고 그 중에서 4개 선거구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오늘이 4월 27일인데 예. 지난 4월 한 달 동안을 국회를 완전히 스톱시켜 놔놓고 여야 대표와 최고위원 전부 국회의원을 겸한 여야의 지도자들이 서로 공중전을 하면서 그리고 황당무계한 공약들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호남 총리론 같은 것도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임기 1년짜리 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임기 예. 1년짜리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버금갈 만한 그런 아주 대규모 토목공사 공약을 하지 않나. 또 여당은 예를 들면 광주나 이 관악을 같은 데서는 이를 당선시키면 여기에 이번 정기국회에 예결위원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산 폭탄을 내려볶겠다. 이거 도대체 균형 감각도 안 맞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이따위 공약들을 하면서 이 판을 과열시켜가지고 달랑 4개 선거구 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총 집결해가지고 대결 구도로 과열시켜가지고 그 결과가 이게 뻥튀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4개 중에 뭐 전패하느냐 아니면 뭐 1-3이 되느냐 2-2가 되느냐 이런 이제 여러 계산법이 1대3, 나와가지고 2대2 김무성 대표가 예. 대권 가도에 유리하냐 문재인 대표가 낙마하느냐 아니 그 4개 선거에 그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선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하고 대통령 비운 사이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반동회의에 한국이 참가하지 못해으로써 오는 외교적 실황도 있고 경제사정도 나쁘고 경제부총리가 갔으니까요 대신. 그러니까 손은 도대체 누가 키우느냐 이거죠 손은. 예. 그래서 4.29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꾸 이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양당에서 이걸 이제 그 정략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 유권자들을 긴장시키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이 선거 진행되고 있다, 그죠? 근데 선거가 사실은 뭐 재보궐 선거인데 너무나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선거 재보선만 있으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뭐 이것이 미니 총선이다. 뭐 무슨 뭐다.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면 분수령이 된다. 맨날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사법 처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선거하지 말고 지난 총선 때의 차점자를 자동 승계시켜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렇게 넘어가면 될 일을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게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말이지. 아까 뉴스를 들으니까 양쪽 대표들이 말이죠 전략 지역에 열 몇 번씩 갔어요. 그 머리에 민생이 있고 그 머리에 이 외교 안보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하고 하나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야 당대표가 유지된다. 그래야 대권과도 유리해진다. 그래야 여당이 야당한테 더 밀리지 않는다. 성완종 사태도 극복할 수 있다. 온갖 의미를 거기다 다 갖다 붙였단 말이죠. 이거 우리 국민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용납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투표를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탄하게 지켜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래 나온가 보다 그러고 이 재보선 개혁 문제에 있어서 시청자들 여러분께서 제가 호소드리는 이것을 잘 축적해서 어느 계기에 국민청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 총선거 때 차점자가 자동 승계해서 조용히 넘어가야 된다. 예. 지금 보니까 뭐 힘도 세시네. 저 이렇게 업고서 지금 후보를 김무성 아니 그러니까 대표가 저런 그러는데, 모습 그냥 예. 시장에 가서 무슨 뭘 떡볶이도 못 가면 맨날 그런 거나 보이고 예. 막 껴안고 예산 폭탄 뭐 이렇게 하고 황당한 공약들을 하고 말이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1년짜리 국회의원 뽑는데 1년짜리 국회의원 치고는 너무 공약이 너무 크다는 사실은 동의를 초등학교 하는데 반장 선거 하는 것 같아.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저도 이런 그거는 공약을 좀 안 할 거예요. 사실은 좀 보기가 민망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호남 총리론도 일단은 뭐 김무성 대표가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 그런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언급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할 것이다라는 그 표현,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의 진행 과정 중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사과가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예. 성완종 사태를 두고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사과를 할 것이다라고 은혜면서 압력가하는 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박 대통령을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4월 14일 날 16일 출국 직전에 성완종 사태에 대해서 8명 중에 비주류 홍준표 지사를 빼놔놓고는 전부 측근 가까운 사람 대통령 선거 때에 자기를 당선시킨 특등 공신들 아닙니까? 예.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게 먼 산 구경하듯이 얘기를 했거든. 그 국민안전처 현황 점검 회의에 가가지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정부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성의 없이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출국하는 날 김무성 대표에게도 총리 문제만 얘기하고 말았단 말이죠. 이건 나는 오늘 총리가 이렇게 사퇴를 했다. 그리고 8인 중에 말을 자꾸 뒤바꿔 국민을 실망시키는 게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말이죠. 이 8명이 돈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3%만 안 먹었다 그러고 97%는 84%는 먹은 게 확실하다 그러고 13%는 아마도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97%가 먹었다고 유죄 추정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참고적으로 그 여론조사에서는 표본 오차와 이 대상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말씀 계속하시죠.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귀국해가지고 대통령이 반드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8인 성완종 사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어떻다 하는 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 방안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엄정하게 어떤 장치를 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그러니까 근데 김무성 대표는 사과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것이다라는 거는 결국은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한테 압력 넣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박 대통령이 이 국면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사과에 굉장히 인색한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대통령으로서는 리더십에 굉장한 손사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예요. 국가 원수로서 나의 작은 흠이 하나면 10개쯤 내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바닷물을 다 내가 포용하고 만 백성을 내가 다 깨안는다는 이런 생각에 선다면 이 일에 어찌 사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과할 때 아주 간절하게 할 수 있어야지요. 예. 그런 대통령 우리 국민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그러면 이 진심에서 이렇게 우러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다고? 그거는 이제 현장을 안 지켜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예. 이번 선거 국면에 박 대통령이 앞으로 48시간 남은 이 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의 첫 말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건 아마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청와대와의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김무성 대표의 그런 발언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도 이제 그 나름대로의 본인의 소신을 피력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고 교감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일입니까? 청와대가 알아서 솔선해서 해야지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솔선해서 하셔야지요. 예. 그 여당 대표 입에서 저런 말이 미리 안 나오도록 해야지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가 김무성 대표에게 국권을 다 맡긴 것입니까? 아니지요. 저 사람은 정당 대표일 따름이지요. 예. 그럼 대통령이 그 근본적 도리를 원천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저런 말이 안 나왔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을 대통령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예. 자꾸 물으시니까 내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험한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예, 있는데 조금 험하시긴 험하네요. 근데 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는 두 종류의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설 특검으로는 해외 자연 비리를 하고 또 다른 별도의 특검으로 지금 성한종 리스트 파문을 특검하자. 이거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재보궐선거 때문에 아주 모든 걸 공세적으로 투쟁적으로 보니까 문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문무일 팀장 이 네. 성완종 사태 문무일 예. 팀장 8인 리스트와 관계에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문무일 검사장을 신뢰합니다. 예. 그 검찰이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거 좀 지켜봐야 돼요. 예. 지켜보고도 여전히 그러면 대통령 약속한 게 있으니까 대통령 여야 대표들 만나가 검찰 수사를 불신하느냐 그 물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뭐든지 들어줘 버리면 되지요. 야당하자 근데 들어주면 되지요. 그게 대통령으로서 아주 융통성 있는 폭 아닙니까? 뭘 안 들어주고 무슨 상설 특검이다, 제도 특검이다 이걸 가지고 자꾸 다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상설 특검법이 있으면 상설 특검법으로 일단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그것도 이 얘기를 하면 또 야당 쪽 말 중에 근거 있는 그게 논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사 수도 제약이 돼 있고 지명권에 있어서도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예. 이 짧은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대통령으로서는 확 터서 뭐든지 대범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이완구 전 총리가 사퇴함으로써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빨라질 수 있고 지금 사법처리 수순에나 들어갔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완구 홍준표 지사가 그 수순의 1단계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 이 YTN을 통해서 홍준표 지사에게 이 성완종 사태를 이렇게 남마처럼 얽혀가지고 정치 공방전으로 권력투쟁적 양상으로 가버린 이것을 풀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 지사에 건의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뭐 말씀하시죠. 이 홍준표 지사는 굉장히 억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까 7억, 3억, 2억, 10만 불 중에서도
이완구 총리보다는 3천만 원보다는 많은 1억인데 그는 이것이 증거로 입증돼 가고 있어요. 본인으로서는 유탄을 맞았는데 내가 왜 사법 처리에 이게 수순의 1차로 대상이 되느냐 하고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번 이 8명은 다 돈 먹었다고 유죄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먹었느냐 적게 먹었느냐, 꼬리가 밟혔느냐 안 밟혔느냐, 유죄 입증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뿐이지 8명은 다 똑같다라고 국민이 판단하고 있는 그 중심에 1차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걸려버렸다. 뭐 이 말입니다. 국민들의 그렇기 일부겠죠. 때문에 예, 전부라고 홍준표 얘기할 수 지사가 없고. 예. 억울하지만은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절대 1억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그 페이스대로 가라 이거야.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는 최근 홍준표 지사가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그 태도, 예를 들면 1억 전달자 윤아무개 씨를 측근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1억을 홍 지사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말을 바꿔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를 답답해서 알아본 것을 증거인멸로 모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말하는 태도를 보면 늦가을에 비를 흠씬 맞고 꽁지 빠진 참새 모습이야. 홍준표 이러면 8명 가운데 누구보다도 펄펄한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15대 선거 정치 입문할 때 선거를 좀 도와줘 국회의원대 조력한 사람이다 내가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는 직정 경행 타입이야. 직정 경행. 내 가슴에서 생각하고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가감없이 스스럼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진주 도립병은 폐쇄다. 반대할 놈은 반대해라. 그리고 무상급식 내가 중단하겠다. 반대할 놈은 반대하라. 이게 홍준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시비거리도 되지만 그런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는 대통령 되겠다는 현재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대통령 되는 걸 영영 스스로 말살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지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절대 1억 받은 일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가고, 아니라면 내일 아침이라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법 처리 수순에 응하고 지사직도 내놓고 국민에게 사과한다 하면 이래 버려라. 이게 홍준표답다. 이러면 어찌 되느냐? 나머지 7명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절대 나는 돈 받은 일이 없다고 맹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맹세할 수 없는 사람도 만일 나머지 7사람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홍준표 지사가 물러설 때 센 강도로 말하고 행동할수록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서 이 국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틀을 홍준표 지사가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어찌 되느냐?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으나 국민이 그를 국민적 사면을 할 날이 올 수 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냐? 내가 1억 이렇게 해서 먹었다, 받았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게. 만일 그렇게 사법 처리를 당한다면 저는 자진해서 피고인 홍준표를 내가 변론할 용기도 있어요. 아니 뭐 그거야 이제 홍준표 지사도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또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억울하다고 이제 하나의 하는데 제가 가정으로 말씀드린 걸로 YTN에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특별히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내일 아침이라도 털라. 그게 홍준표답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